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익숙함과 안정이 아니라 새로움과 변화입니다. 지선 패배 이후 정의당은 혁신 재창당이라는 기치 아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말, 똑같은 사람으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을 눈여겨보고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정책, 그 기로에서 저 김용기가 정의당의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길 정의당을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모호함, 이것이 우리 정의당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지지자 1000명에게 물었는데 44%가 노선과 정체성이 모호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뭐하는 정당이냐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생태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른 후보들께서도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혁신과 변화는 노선과 정체성의 확고한 정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의당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6년에 문혜인 논평 철회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논쟁이 당내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당이 보였던 태도는 이견이 있는 당원들 사이의 토론으로 가져가기보다 분명한 관점을 내세워서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토론을 요청하기보다는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덮어놓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당원들과의 토론이라고 하는 측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민주당과 어느 정당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데는 사실 당이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해왔던 지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개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께 얘기할 때는 우리 깃발을 어디다가 어떻게 꽂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회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20세기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과거의 언어와 개념 안에 가둬두는 것, 이거는 저희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존엄, 공동체, 존중, 행복, 생태, 환경, 노동 이런 다양한 가치 안에서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하는데 왜 20세기 사회주의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념은 가치의 설계도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가치들을 어떻게 종합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념 자체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당에는 이런 논쟁이 적었기 때문에 당이 모호하다는 논란들을 계속 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이 되었든 존엄이 되었든 모든 정당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다 쓰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구상 속에서 말씀하신 현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민들한테 사회주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주거, 의료, 교통, 그리고 교육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7대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제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사적인 재산의 문제라 하더라도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 중심의 사회로,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이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얼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념 자체를 낡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논쟁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 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만들어냈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우상박 연대 어떤 관점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나서보자.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노동 친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김윤기 후보가 이 이야기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반노동 친기업 임금체계 개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조성주 후보가 이제 신동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앞뒤 두 가지 전제가 아까 빠져 있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이를테면 새만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직무급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상 성과급제하고 비슷한 요소가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직무급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사회화되어 버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직무급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야기로 가는 것은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진보정당으로서 이런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노사 자율의 문제인 거고, 노동권이 굉장히 약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권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대등한 교섭력을 갖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직무급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대구 경북 유세에서 네. 정의당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한 정당, 네. 그 맨 앞에 정의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 총선 때는 실력이 다른 이정미의 송도 연수 비전 10개를 발표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103층 인천타워를 재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개발 공약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요? 부적절한 개발 공약? 복합단지 건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후원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송도 안에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개발 과정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청에서 비용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당시 인천시 정부가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인천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송도 주민들이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들이 인천시 빚을 갚는 대로 다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타워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월에 12개 시민단체가 녹색연합, 환경연합 포함해서 이런 입장을 냅니다. 송도 국회도시가 퇴물이 되어가는 초고층 랜드마크에 연연하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악당 도시의 상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도 흘렀고 상황도 변화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산 이관에 대한 인천시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성장은 계속하면서 탈탄소가 가능하다, 개발이 계속되면서 탈탄소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 IPCC 총회에서 1.5도씨 이제 특별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탄소 중립 시계가 이제 너무 늦다, 더 당겨야 된다, 이런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 IPCC 보고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의 절박함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향한 시계추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제로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을 아예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기후운동 진영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SK 등이 CCS 탄소 포집 장치들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내다 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지역별로 다르게 본다거나 일관되지 않게 간다거나,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상식을 깨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제 개발 문제, 탄소 중립, 그리고 나아가서 생태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되어야 하고 지구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월급 봉투에 손대지 말아라,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인데요. 저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원내 전략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 대표도 우리 의원총회에 초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저도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 노란봉투법 입법 연대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념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 법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업의 창구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또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호정당들과도 연대해서 연내에 노란봉투법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우리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는 기적을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최근에 탈석탄법 제정운동 과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5일간 30%에 머물렀던 것이 기후정의행진 후 6일간 75%, 3만 5천 명의 마음을 모아냈습니다. 김윤기가 이정미 후보를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에
다시 활력이 생기고 있음을,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진보정당으로 정의당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